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내일은 양순이 할머니 댁에 가서 종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할머니가 내일 저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거든요. 나이 먹고 저 때문에 아주 호강을 해본다면서 할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보채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양순이 할머니는 60대 후반이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연애를 몇 번 해보고 나서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나이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를 어느 정도 잡수신 할머니들은 그거 생각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양순이 할머니는 제가 보기엔 젊은 여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 왕성하신 분이세요. 저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러브젤인가 하는 제품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실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런 건 어디서 아셨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랑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은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몇 번 연애를 해보고 나니 뭐 젊은 여자들보다 나은 점이 더 많더라고요. 양순이 할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체력도 좋으시고 그걸 하는 기술도 엄청 좋은 편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새는 할머니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만끽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점이 있기는 해요. 저는 30대 중반이라 지금 체력이 한창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아주 장사 체질이라 힘이 조금 넘치는 편인데요. 사랑을 나누다 보면 흥분해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과격해질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면 양순이 할머니가 저를 감당을 못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막 몸을 바들바들 떨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시거든요. 그럴 때면 혹시 할머니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곧 진정이 된 양순이 할머니는 너무 좋아서 그런 거라고 괜찮으니 계속하라면서 보채곤 하시죠. 처음에 몇 번은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네요. 물론 지금은 마음 놓고 그런 시간들을 즐기고 있지만 말이에요. 양순이 할머니와의 약간은 황당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아직 결혼은 못했고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워낙 단지가 작은 편이라 저를 포함해서 2명이서 교대 근무를 하는 시기죠. 저는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에 아주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고 주민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양순이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죠.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벌써 경비 일을 하는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경비 일을 하게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2분 모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누나랑 둘이서 살아왔어요.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제가 중학생일 무렵 엄마까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누나가 제 보호자 역할을 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죠. 지금도 누나를 생각하면 늘 고맙고 마음이 먹먹해요. 저보다 7살 많은 누나는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 대학생이었는데요. 졸지에 가장이 되어버렸던 누나는 대학을 중퇴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때부터 누나는 집안의 가장이기도 했고 저의 보호자 노릇을 해주기도 했죠. 그 무렵 어린 나이였던 저도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누나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죠. 그런 누나를 보면서 저도 철이 일찍 들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참 많이 한 누나에게도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성격 좋은 매형을 만나서 가정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매형은 인물은 조금 없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로 매형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저에게도 친형이나 다름없이 잘해주는 편이에요. 사실 누나가 매형이랑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따로 살 생각이었거든요. 저를 챙기느라 고생한 누나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마음이 가장 컸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매형이 먼저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미안한 마음에 극구 사양하는 저를 달래면서 장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매형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매형을 정말 친형 이상으로 믿고 따르면서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 정도 누나 부분에 얹혀 살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저도 30대에 접어들게 되었고요. 누나 부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저도 참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제가 남자로서 내세울 게 없으니 여자를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사실 참 순박하고 마음이 약한 편인데 겉모습은 약간 산적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욱 여자를 만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누나네 집에서 계속 민폐를 끼치면서 지내던 중이었죠. 금슬이 좋았던 누나 부부는 둘째를 출산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작년에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작은 회사였는데 어느 날부터 월급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폐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백수가 되어버렸고요. 누나 부분에 얹혀 사는 것도 참 신경이 쓰이는데 하루아침에 백수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제 입장이 너무 난처했어요. 백수가 되고 나서도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는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만 주구장창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틈틈이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기는 했었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부장님이 아파트 경비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도 솔깃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부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경비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부장님의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큰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오래 일하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월급도 이전에 일하던 회사랑 얼추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경비 일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누나랑 매형에게도 경비원으로 취업을 해보려고 한다는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요.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제 나이가 너무 젊다면서 저를 말리는 분위기이기는 했는데요. 제 의지가 확고한 걸 보고는 마음 가는 대로 해보라면서 결국 저를 응원해주게 되었죠.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구하게 된 일자리가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 자리였어요. 경기도 외곽 지역의 단지가 작은 아파트였고요. 경비원도 저를 포함해서 2명뿐인 곳이라 하루씩 교대 근무를 하면 되는 시기였어요. 큰 단지의 아파트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파트 경비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게 된 경비 아저씨는 60대 후반의 김씨 아저씨였는데요. 머리가 백발인 김씨 아저씨는 농담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인 듯 했어요. 아저씨는 저보고 뭐하러 벌써부터 경비 자리를 구했냐고 놀라는 눈치이기는 했는데요. 제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잘 생각했다면서 이것만큼 편하고 괜찮은 일도 없다고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일하게 된 아파트는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사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첫날부터 너무 편안하게 이 일에 적응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분리수거나 아파트 주변 청소 같은 것들만 잘 신경 쓰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단순히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지는 않았어요. 아파트 주변을 돌면서 알아서 쓰레기도 줍고 빗자루질도 했고요. 돌아다니는 주민분들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서 싹싹하게 인사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주민분들도 저를 살갑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낮 시간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동네를 산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르신들은 말상대를 해드리는 거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낮 시간에 집에 혼자 있는 게 심심했던 일부 어르신들은 경비실에 들러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가 가시기도 하셨고요. 제가 싹싹하게 말상대를 해드리는 게 좋았던지 과일이며 간식거리며 먹을 것도 이것저것 많이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어요. 덕분에 저도 심심하지 않게 근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그 중에 양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백이동 2층에 사는 양순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요. 60대 후반이라는 양순이 할머니는 늘씬하니 키도 크시고 인상도 참 좋은 분이세요. 옛날하고 다르게 60대 후반인데도 할머니라는 느낌보다 아줌마처럼 젊은 느낌이죠. 다만 염색을 안 하시는지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긴 했는데요. 그런 모습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양순이 할머니도 경비실에 자주 놀러 오시는 분들 중 한 분이신데요. 아들처럼 젊은 제가 경비실을 지키고 있으니 참 든든하고 보기가 좋다면서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할머니가 올 때면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기도 하고 살갑게 대해드렸는데요. 그런 제가 마음에 드셨던 건지 할머니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경비실에 들러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시곤 했어요. 원래 이 아파트에서 할아버지랑 따님이랑 같이 사셨다고 했는데요. 할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딸은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셨죠. 늘 무료한 날이 많았는데 제가 말상대를 잘 해드리니 그게 참 좋으셨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집에 싱크대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봐줄 수 있냐고 부탁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은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되는 대로 도구를 챙겨서 올라가 봤죠. 대충 인터넷을 조금 검색해 보고는 음식물 같은 게 호스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철사줄 같은 걸로 뚫어봤는데요. 신기하게도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막힌 게 뚫려버리게 되었어요. 물론 한참 실랑이를 하기는 했지만요. 양순이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젊은 총각이 못하는 게 없다고 고맙다고 하셨고요. 냉장고에서 마실 거랑 과일도 잔뜩 꺼내주시면서 먹으라고 챙겨주시기도 하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대해주시니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할머니처럼 고운 분이 부르면 언제든 오케이라면서 너스레를 살짝 떨었고요. 할머니는 말도 참 예쁘게 한다면서 제 손을 꼭 잡고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봐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양순이 할머니하고 꽤나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할머니가 제 점심을 신경 써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대충 도시락을 싸와서 때우기도 하고 아니면 빵 같은 걸로 간단히 요기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면서 밑반찬이랑 국 종류를 챙겨다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 감사하기는 한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부담스러우니 가끔 한 번씩만 챙겨달라고 제 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할머니는 되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섭섭하다면서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 맛있게 잘 먹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거의 떼를 쓰시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아예 할머니 댁으로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 날도 생겼고요. 그런 날이면 할머니랑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죠.
때론 할머니는 조금 과하게 제 등을 쓰다듬기도 하시고 제 손이 두툼하다면서 옆에 앉아서 마구 손을 주무르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런 게 할머니가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적적한 마음에 저에게 참 잘해주시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아침에 교대를 하자마자 할머니가 경비실에 찾아오셨는데요. 곰탕을 잔뜩 끓여두었다면서 점심에 꼭 와서 먹고 가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죠. 사실 저는 집에서 끓인 곰탕을 먹어본 일이 없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얻어먹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염치불구하고 저는 할머니표 곰탕이 입에 맞아서 연신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할머니도 잘 먹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고요. 그렇게 곰탕을 2그릇이나 먹고는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할머니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는 다음날 교대를 하고 잠깐 들렀다가 갈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든든하게 곰탕도 한 그릇 더 먹고 자기랑 좀 놀아주고 가면 안 되냐면서요. 간곡히 부탁을 하시니 알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만 교대를 하고 나면 피곤해서 2시간은 잠을 좀 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머니는 알겠다면서 와서 눈 붙일 수 있게 이부자리를 봐두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다음날 김씨 아저씨랑 근무 교대를 하고는 저는 할머니 댁으로 바로 가게 되었는데요. 양순이 할머니는 피곤하겠다면서 저를 안방으로 바로 이끌고 가셨어요. 편하게 잘 수 있게 이부자리를 새로 깔아두셨다면서요. 할머니네 집에서 점심을 여러 번 얻어먹기는 했지만 안방에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더군다나 할머니 침대에서 잠을 잘 생각을 하니 조금 민망하기는 했지만 일단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요. 저는 체면 차릴 것도 없이 눈 좀 붙이겠다면서 드러눕게 되었죠. 그리고는 정말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금세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달게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았죠.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할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는데요. 제가 깰까봐 그랬는지 볼륨을 아예 줄여놓고 화면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마음이 느껴져서 조금 뭉클해지기도 했네요. 잘 잤냐고 본인도 출출하다면서 같이 밥부터 먹자고 하셨어요. 어제 맛있게 먹었던 곰탕이랑 깍두기에 또 거하게 식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날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라서 할머니랑 TV도 같이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겸 우리는 거실 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바닥에 누워서 마주보고 있으니 기분이 조금 묘하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바라본 할머니가 곱게 보이기도 했고요. 매번 음식이니 과일이니 그런 것들을 받기만 했는데 저도 무언가 보답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는 슬쩍 할머니 손을 잡고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뭐 바라는 거 없냐고 말이에요. 있으면 말씀만 해보시라고 뭐든지 다 들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머니는 저의 그 말에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속삭이듯이 젊은 저랑 시원하게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얼굴이 살짝 발그레해지는 듯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의 의도를 바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할머니가 말한 연애라는 게 그걸 의미한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30살도 넘게 차이 나는 할머니와의 연애라니 처음에는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고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도 사실 곱디 고운 양순이 할머니가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여자랑 연애를 해본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 저에게 잘해주는 할머니랑 신나게 노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랑 안방에서 저는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양순이 할머니는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피부도 고우셨고 살결도 탱탱하신 편이었어요. 몸매도 아직 훌륭했고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부끄러워하시기도 했는데요.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렇게 남자 품에 안겨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이 한참 계속되었고요. 몇 번의 절정 이후에 할머니가 이제 힘들다고 그만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날의 연애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양순이 할머니는 다시는 이런 호강은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연신 싱글벙글 하시는 모습이었고요. 저도 그 시간이 너무 만족스러운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마음껏 여자랑 연애를 해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양순이 할머니와의 비밀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그런 욕구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더라고요. 서로 익숙해진 뒤로는 양순이 할머니는 엄청 왕성하게 저에게 요구를 해오셨어요. 저랑 연애하는 게 엄청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쉬는 날은 주로 집에서 뒹굴대면서 시간을 때우는 편이었는데요. 할머니와 썸씽이 생기고 나서는 근무가 없는 날은 할머니네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저하고 연애하는 게 너무 좋다면서 할머니가 저를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물론 할머니는 체력이 한참인 저를 온전히 감당하시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지나치게 흥분해버려서 저도 모르게 격렬해질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면 양순이 할머니는 막 몸을 바들바들 떨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세요. 처음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은 마음 놓고 그런 시간들마저 즐기고 있지만 말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근무를 할 때면 경비실에 매일같이 놀러 오시는데요. 늘 제 옆에 바짝 앉아서는 제 등을 쓰다듬기도 하고 제 손을 마구 조물딱 대면서 사심을 채우시곤 해요.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그 눈빛이나 표정만 봐도 할머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예요. 이렇게 저를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이니 말 다했죠. 저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할머니를 보면 저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김씨 아저씨랑 아침에 교대하고 나면 바로 양순이 할머니네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내일은 집에 가자마자 할머니랑 좋은 시간을 먼저 보내기로 약속을 해둔 상태예요. 아까 할머니가 오셔서는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더 땡긴다면서 내일 교대하자마자 자기를 안아주러 오라고 보채고 가셨거든요. 정말 못 말리는 양순이 할머니죠. 빨리 내일이 돼서 할머니랑 신나게 연애를 하고 달콤하게 한숨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은 요즘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